주식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을 뒤로하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금요일은 선물 옵션과 만기,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및 주식 옵션이 겹치는 네 마녀의 날로 시작은 하락으로 시작이 됐으나 계속해서 장이 진행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성공이 됐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자신의 SNS 계정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4월 2일에 부과될 관세는 상호주의적이겠지만 그래도 유연성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도 매수세에 계속해서 불을 붙여줬는데요. 매그니피 7 기업들의 주가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낙폭이 컸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에게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라고 지시한 것도 매수 심리에 계속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전일 실적 마감 이후 급등했던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날은 8% 넘게 급락하면서 며칠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해야 할 일정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그 전에 이번 한 주 동안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인지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은 기각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상소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야 금요일일 것이고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가 지수는 2,700선을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이 350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350개 종목에는 특히나 우리 대형 기술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반도체주들이 유독 강했었죠. 오늘은 반대로 반도체주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자리를 조금 지켜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6% 정도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빨간불 켜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완성차 업체들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차가 4% 가까운 상승, 기아도 역시나 3%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 올해 안에 3천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서서 현대차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계속해서 앞당길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완성차 업체들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까지도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락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7% 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시면 알테오제는 상승하고 있고 HLB 그리고 HLB 그룹주들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 금요일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불발 이후 급락했던 HLB 제약의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늘은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보완 요구를 받았죠. 이 보완 요구를 받음에 따라서 5월 중에 다시 한번 승인을 신청을 하겠고 7월 달에는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약간은 매수 심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남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만에 급변하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니, 우리 윤지환 선생님 요즘 왜 자꾸 저하고 옷 같이 맞춰 입고 나옵니까? 제가 요즘 좀 전문가님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거는.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시장, 뭔가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시장이 뭔가 저번 주에 조정이 됐던 애들이 오늘 반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임상 실패되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죠. 그리고 약간 좀 시장이 뭔가 정체가 없이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각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또 앞으로 어떻게 받아가는지 그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약간 좀 혼조세이긴 하지만 이거 뭐 안 열리는 게 더 나았다?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안 열리는 게 나았다고요? 네, 오늘 같은 날 좀 안 올리는 게 더 낫었다? 왜냐면은 사실 저번 주에 미증시는 정체성이 있는 이유가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사실 미증시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었고 저번 주에 그냥 조정이 됐던 애들만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유를 좀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방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기각은 5명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인용은 1명이 나오고 1명은 이제 기권형식으로 해가지고 총 7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어느 정도 기각이 되면서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애니 능률이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애니 능률이 오늘 13% 정도까지 갭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애니 능률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관련주기도 하고 거기에 한덕수 탄핵 관련주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똑같은 정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약간 좀 13% 정도 상승이 나와줬어요. 네. 거기다가 다시 이탈 중인데 오. 이번 주에 또 윤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상한가 결정이 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하한가 결정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소나기는 재판관한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한가 깔 가능성도 있고. 네, 하한가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반이 하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네. 어느 정도 이번에 탄핵 심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한덕수 복합 테마가 애니 눈율, 덕성, 그다음에 태양 금속입니다. 근데 네. 대장주는 애니 눈율이죠. 네. 애니 눈율.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주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면은 이 종목은 하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적으로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애니 눈율이 또 상한가가 갈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에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마주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장 오늘 며칠이죠? 오늘 24일입니다. 오늘 24일이죠. 네.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도 정치의 운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리엔트 전공, 뭐 이스타코, 에이텍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혼자 살아남을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의원이 혼자 살아남을지 아니면 둘이 못 살아남을지 아니면은 둘이 성공할지 둘 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둘 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둘 다 망할 수도 있고 네. 둘 다 둘 중에서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거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6일 날 원래 이재명 대표 의원의 관련주들이 오늘 갭상승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26일 날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좀 경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오리엔트 전공은 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지금 현재 오리엔트 전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 한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상승되다가도 막판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장에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의원이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적용이 된다 네. 하면은 그 다음 만만한 후보가 또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관련 테마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홀딩스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화홀딩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김문수 테마는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홀딩스, 평화상업 이 종목도 두 가지도 보고요. 네.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 경기도지사의 이제 PM 풍년. 이 PM 풍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M 풍년도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유죄가 나오든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 같이 연관돼서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편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약간 좀 정치 테마주는 이번 주에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서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동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애니 능력이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기각이 돼서 이제 애니 능력이 올라갔는데 이번 주까지 어떤 정치 테마주가 올라간다. 이거는 재판관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당장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들과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수급 싸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만약에 좀 보고 싶으시다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주 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내가 단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종목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드디어 6만 전자를 탈환하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는 살짝 아주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쉬어갈 뿐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봐도 좋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수급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HBA 제약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BA 제약 그룹주들이 올라가면 알테오젠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HBA 제약하고 알테오젠이 떨어지면은 삼성하고 또 오. 기술주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알테오젠하고 그다음에 HBA 그룹주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HBA 그룹주들이 뭐 하락되면은 더 안 좋은 거지만 네.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심껏. 임상에 대해서 다시 도전할 것이다. 그 기대감이 다시 수급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도전하는 건 좋습니다. 도전하는 건 좋은데 HBA 쪽은 너무 도박판이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HBA 제약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제가 이 HBA 그룹 중에서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HBA 제약주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A 제약주들이 지금 뭐 15% 지금도 뭐 이탈되지도 않고 계속 개인들이 수급을 넣고 있어요. 네. 근데 장 초반에 비해서 거래량을 보면은 약간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누가 보면 임상 성공한 줄 알겠어요. 네. 그렇죠? 누가 보면 임상 성공한 줄 알겠어요. 저번 주에 보통 원래대로 정상대로라고 하면은 주가가 저번 주에 하한가가 떨어졌으면은 줄 조정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A 고급주들이 떨어지고 알테오젠이 떨어지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번 주처럼. 근데 오늘 같은 상황은 이 탄핵 리스크 오전부터 탄핵 리스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어느 정도 돈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HBA 고급주하고 알테오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FDA 승인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요구하겠다. 근데 이거 말고는 주가를 올릴 게 없잖아요, 솔직히 HBA 그룹주들이.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개별 혼재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알테오젠은 HBA 그룹주들이 매번 기대감을 상승할 때마다 같이 올라간 큰 도움이 더 큽니다. 알테오젠 한번 보실까요? 네. 최근 알테오젠 10% 이상 조정됐어요, 아나운서님. 그래요. 네. 사실 알테오젠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리스크 탄핵 수혜줍니다. 왜냐하면 돈들이 몰릴 데가 없으니까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HB처럼 얇은 호가차 쪽으로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번 주에 제일 많이 빠졌던 그쪽 라인은 돈이 수급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사실 알테오젠이 2% 정도 올라갈 때마다 삼성이 1% 정도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1.37, 2.47 쪽으로 빠질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가 호가창이 어느 정도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저번 주에 이탈이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이 되니까 삼성이 떨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삼성이 2%, 3% 떨어져야죠. 어허.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이닉스 5% 정도 빠져야죠.
만약에 미증시 반도체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5% 빠지는 게 맞는 거고 삼성이 2% 정도 이상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싸움이에요. 네. 알테오젠하고 삼성하고 알테오젠에서 이타이 되면은 어느 정도 삼성 쪽으로 또 수급이 형성이 대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알테오젠 삼성이 만약에 빠지면은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이 가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시가총액끼리 수급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야,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아직까지는 몰라요. 네. 오전이어서. 네. 알테오젠이 만약에 중간에 더 빠진다고 하면은 네. 삼성은 더 말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는 오늘 삼성전자가 책임을 못 져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약간 보합 현실화 돼 있고 현대 기아차가 지금 지수로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삼성전자 주가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7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6%에서 7% 정도 수익 중이에요. 근데 네. 매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계단 현식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여기서 약간 좀 횡보 현식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노리는 거는 이번 주에 사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없어요, 아나운서님. 아, 그래요.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기대감을 끌어올 수 있는 거 다 끌어왔거든요. GTC 행사도 끝났죠. 네, DTC 행사도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삼성전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 조선주, 하나그룹주도 이 종목들에 빠져서 수급이 현승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반선주, 조선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좀 삼성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삼성 주가는 저는 못해도 66,000원에서 7만 원까지는 계속 끌고 갈 것이니까 삼성에 대해서 고민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삼성전자 66,000원에서 7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략은 계속 시시각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의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손에 들고 계시다면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저기 QR코드를 비추시면 바로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님 생각이고요. 지금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자리를 그나마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종목이 나빠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알테오젠이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싸움으로 인해서 살짝 밀리고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주 한 주 내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장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장 마감 때까지 언제 이렇게 수급이 또 바뀔지 모르는 일이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이미 지나갔고 엔비디아의 GTC 행사도 끝났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굵직한 일정이나 호재는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이슈가 있어야죠. 지금 미 증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세에 따라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관세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둔화가 되면은 그냥 기술주들이 그냥 기술적 반등인 것뿐이에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오늘 들은 소식이 네. 이재용 회장이 우리 샤오미 회장이랑 만나서 네네. 배터리 관련해서 협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쪽에 관한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샤오미 쪽으로 이재용 회장이 만나면서 약간 이제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네. 협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할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샤오미를 찾아가지고 전장산업 협력을 늘릴까? 네. 기사 제목이 저 사람이 제일 정직하게 쓴 것 같아요. 협력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자극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네. 협력 늘릴까? 저 제목을 저렇게 쓴 거는 만약에 협력이 되면은 내가 쓴 기사대로 됐다.
협력이 안 되면은 협력 늘릴까? 저 부분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자동차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력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의 칩셋 미디어, 오,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가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네,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하고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네. 자, 여러분들 어버브 반도체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어버브 반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2% 상승 중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버브 반도체가 차원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MLCC에 대한 전력 제어 장치를 개발하는 오.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가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삼성 차원용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이 칩셋 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이 칩셋 미디어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흐름이 때문에 좋네요. 네, 전장산업 사안용 반도체 관련주로 여기서 어버브 반도체 칩셋 미디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거 샤오미가 그렇다고 TSMC한테 또 파운드리 같은 거 맡기겠습니까? 맡기지 않겠죠. 네. 즉 주문형 반도체 기술도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이 주문형 반도체 쪽은 에이직 엔드, 네. 이 에이직 엔드 쪽으로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음. 지금 3A 로지스, 음. 3A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3A 로지스 이 종목이 7% 정도에서 8% 정도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오늘 장 초반에 계속 갭 상승했다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차량용 적층형 콘덴서형 네. 이 관련주의 MLCC로도 관련주들이 들어갑니다. 이 종목이 원래 이 종목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관련주였어요. 근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저번 주 좀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 좀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일부 쪽에서는 자동차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리고 샤오미의 어떤 자동차 관련해서 협력이 있다면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로는 칩셋 미디어 그리고 아까 어떤 종목 말씀하셨죠? 칩셋 미디어랑 칩셋 미디어하고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이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 주문형 반도체 에이징랜드 그리고 또 3A 로직스 같은 종목들에도 훈풍이 이어질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이제 미국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제가 주말에도 브리핑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도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 키보드 치면서 이 통신만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기아차 관세 맞아도 상관없고 관세 안 맞아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왜? 그 이유는 뭐냐? 자동차 관세 맞는다고 하면은 증시는 단장 눌림 현실로 갈 수는 있더라도 현대하고 기아는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50만 대 만들 거 그냥 미국에서 30만 대, 40만 대 더 만들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 부분에서 자동차 품목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빠질 수가 있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대감에 오늘 현대하고 기아가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3%, 4%씩. 네. 뭐 물론 그동안 아이오닉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아이오닉을 많이 팔았는데도 현대차, 기아차는 누가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아이오닉 한 대도 못 판 것처럼 차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상호 관세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약에 관세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차를 더 많이 제조를 할 수가 있다. 그 기대감에 어느 정도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는 판매가 많이 되는데 차 종목은 계속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52주 최저가도 계속 빠졌잖아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2차 전지하고 똑같이 외부적인 환경 요소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진 것뿐이지 한번 이슈 탄력이 되면은 조선주하고 반선주처럼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한번 주가 탄력이 붙어주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주, 방산주처럼 쭉쭉 더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지금부터라도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4월 2일부터 아무래도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내내 트럼프가 뭐 각국과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다음 주죠, 이제. 네. 다음 주에 이제 운명의 날이죠, 여러분들. 다음 주 또 우리 방송인가요? 4월 2일 날?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또 화요일에. 그날 또 우리 방송이네.
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까? 저희 방송 없어요. 오케이. 피해 간다 우리는. 네. 우리 방송 피해 간다. 그 우리 시간대 방송하는 분 큰일 났네. 그 맨날 우리 시간대 방송하는 분들 맨날 재건주 이런 것만 얘기하던데. 자, 여러분들 네. 일단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세요? 오히려 떼려고 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세 그냥 맞는 게 속편해요.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또 관세하겠다, 관세도 유예하겠다. 매번 유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떼어버리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님 그냥 관세 떼리세요. 어차피 이미 선반영이 됐던 거고 관세 또 안 떼인다고 하면은 또 투자자들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세 부분에서 떼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고요.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 이익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 대처에 따라서 상승이 나와 줄 겁니다. 네.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역시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 무역 전쟁이 아직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제일 판매하기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뭐죠? 아나운서님 품목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차도 있고요. 자동차도 잘 팔고. 자동차 말고 녹차. 녹차. 그 차요. 네. 나도 속았네. 자, 녹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대만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말로는 이미 잡혔다고는 하는데 아직 중국이 HBM을 못 만들었으면 아직까지 패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전기차입니다. 그래요. 전기차. 네. 전기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진핑이 우리는 자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네. 인구수가 많으니까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을 제한시키겠다. 그걸로 관세 피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통신만 통해 가지고 설명해 드렸지만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은 테슬라 주가를 사고 말 쉽게 전다는 사람들은 아니한 거는 잠시 후 좀 설명해 드리고요. 네. 미국 전기차가 중국이 다 먹고 있다는 반면은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반도체도 대만이 다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조만간 미국 전기차가 중국이 다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슬슬 트럼프 발톱이 들이댈 때가 됐고요. 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저는 이 상무장관 있잖아요, 러트닉. 러트닉 상무장관. 난 그분이 네. 주식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갑자기 테슬라 주가 사라고 하길래. 맞아요. 네. 테슬라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테슬라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장관이 나서서. 네, 무슨 니린방도 아니고요. 네? 갑자기 테슬라 주가를 사야. 네.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게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를 사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테슬라 주가를 살 때는 같은 편이니까 그쵸. 행정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소스를 줬을 거예요. 행정부에. 그 행정부에 여튼의 상무장관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테슬라 주가 팔지 마야. 직원들한테. 네, 직원들한테 팔지 말라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발톱을 내민다는 겁니다. 즉 04월 02까지는 관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을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패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기술 패권에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안 주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요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맨날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면 맨날 세상이 바뀌는 느낌 안 납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육부도 폐지하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교육부 폐지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가슴에 찰렁찰렁 걸릴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장점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머스크도 그렇고 여튼이 상무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대놓고 앞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협박한대요. 제재한대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반세이고 상승할 거니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느 정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테슬라 주가를 사라고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어느 좀 눌리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지금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급이 부족해서 빠진 거예요. 수급이. 근데 한번 그 수급이 되면은
조선주하고 방산주하고 수급이 약간 좀 상승이 순서만 좀 틀렸을 뿐이지 한번 발동 걸리면은 분명히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더 많이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미국이 패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분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뭐 대만과 한국이 가져갔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런 부분은 또 중국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전에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했던 것처럼 또 중국과의 무역 장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수만으로도 자동차, 전기차 다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전기차 기업들과 2차 전지 기업들은 당연히 이 미중의 전쟁에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충분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도 역시나 미국의 공장 미리미리 다 지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맞는다고 해도 그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2차 전지도 더 이상의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수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다른 유망한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에 자금이 돌면서 그 다음 차례가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31일 네. 월요일부터 재개가 되는데 이 부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다. 네, 2차 전지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뭐 공매도 하죠. 네. 그렇죠. 올라간 게 있어야 공매도가 하죠. 응? 근데 올라간 게 없으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23년도에는 제일 많이 올라갔으니까 공매도를 제재를 하니까 수혜주가 됐었지만 네. 이번에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시장은 또 공매도에 대해서 제한 수혜주로 또 상승 공매도에 대한 유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장면을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안홍수님 그 2차 전지 그 품목 목록들 좀 있거든요. 그거 좀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목록들? 네. 거기 어디 맨 뒤? 아, 네. 여기일까요? 아, 그 장면 있습니까? 이걸까요? 네. 이걸까요? 아. 이게 다예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빨리 태웠거든요. 준비를 못 자, 하셨어요. 자, 안홍수님 칠판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칠판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우리 윤 GPT가 네. 우리 윤지훈 GPT 아나운서가 지금부터 칠판에 하나씩 쓸 겁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눌려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아나운서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응. 2차 전지가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어요. 지금 악재가 없어요. 희한해요. 나올 거는 다 나왔습니다. 네, 나올 건 다 나왔는데. 네. 아, 희한합니다. 응. 상승해도 흰머리가 나고 하얗게도 흰머리가 나고. 응? 아,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흰머리가 난다고요? 네. 무슨 뜻이에요? 아니, 지금 상승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 할까 봐 겁이 나고. 아하. 또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인 외교 부분으로 인해서 또 빠지고. 응.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겠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포기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응.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응. 자, 일단은 오늘 단점을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응. 오늘 수급들이 빠지는 이유는 네. 수급을 빠지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수급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조선주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렇게 네. 많이 쏠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는 수급이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없이 중간에 탄핵 선고 일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 일정에 따라서 약간 좀 2차 전지 쪽 라인이 수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오늘 조정은 외부 요인의 수급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오하고 조선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잠시 2차 전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간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원, 니켈, 이 양극재에 들어간 건 니켈하고 리튬, 코발트. 그렇지 리튬, 코발트, 망간입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상승해도 어느 정도 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리튬은 더 이상 바닥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 수출 제한을 시킨다고 하죠. 네. 중국이 수출 제한을 시킨다고 하면은 오히려 자원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원 가격이 니켈입니다. 니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양극재 전기차 자원의 가격이 급등되고 있고 리튬, 니켈, 코발트, 양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망간입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상승해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NNF가 있죠. 그 회사들이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요.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그 중에서 자원이 저 중에서 하나만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2차 전지 지금 악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수급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지금 2차 전지의 부활이 들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얘기하는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음. 막 누가 누가 2차 전지 상승하는 소리. 2차 전지 상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뭔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와요. 음.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요? 나는 TCST 하나 물려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왔는데 네. 어떤 분들이 저 전문가 2차 전지 세력이다. 어우, 좀 세력이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좀 올라가고 좀 세력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세력이었으면 사실 아. 일찍이 올리지 않았을까요? 일찍 오르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소리가 들려요. 2차 전지 오르는 소리.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좀 중간적으로 볼게요. 네. 잘 정리하셨어요, 우리 챗 GPT.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주, 방산주 쪽에서 수급이 이탈이 돼야 돼요. 네. 얘네들이 이탈이 되고 얘네들 수급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맨날 뭐 주포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시장 뭐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 부분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진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증시는 매번 똑같이 상승하는 이유가 매번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또 올라가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이탈이 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수급이 이탈이 돼가지고 또 그 수급이 이동이 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시장이 되게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요. 네. 시장이. 그래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여러분들 다 체크하셨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상승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하면서 한 2주 전, 3주 전이었죠? 네. 그때부터 우리가 공매도 얘기했죠? 맞습니다. 네, 공매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이 공매도 부분은 못해도 4월 2일까지는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월 30일까지는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네. 상승하면 다행이고 눌리더라도 이 부분은 참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잠시 후 지금 PPT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2차 전지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슈가 빨리 형성이 돼야 돼요. 네. 네, 이슈가 빨리 형성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3년도 12월 6일이나 공매도 제한 수혜주 때 그때 23년도에 제일 많이 상승했던 게 무엇입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상승한 목록 쪽에 공매도가 제일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공매도가 제일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 공매도 제한이 시작이 되면서 네. 이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갔어요. 맞아요.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금양, 라이트론. 아이 금양은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님, 안 그래도 네. 저희가 금양 이 종목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매번 얘기했어요. 금양 조심해야 한다고. 근데 이번에 그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 받아서 지금 상장 폐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 네.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네. 금양은 어떻게 보면 상패 저차로 가게 됩니다. 금양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이 금양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금양 같은 경우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몽골 리튬하고 좀 엮여 있는 거는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하이드 리튬 플러스 금양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네. 뭐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M캠이 제2의 금양이 아니냐. M캠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M캠 부분은 예전에 전환 사채권으로 인해서 바액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판생 손실이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만 올리는 것뿐 그 부분이 이 거래전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빠지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붙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M캠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금양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예전부터 우리 방송을 봤던 분들은 그나마 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이 금양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너무 단독으로만 움직이려고 해요. 음. 다른 종목 뭐 예를 들어서 TCST나 이런 종목들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의 테슬라하고도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근데 금양은 너무 단독으로만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금양에 대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금양이 다른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네. 매출을 올리면서 해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와, 지금 주가가 네, 상당히. 그리고 금양이 또 시대가 잘못하고 났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했어. 주가가 더 많이 빠지니까 이 사람들도 적자가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물론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금양은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케이스고 이 금양에 대해서는 저는 매번 경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12일까지는 금양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은 금감원한테 얘기해줘야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2차 전지주 이제 막 좀 살아날 때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금양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악재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하고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하이드론 리튬, 아, 리튬 하이드로 포스. 이 차트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하이드론 리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하이드론 리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얼마 저 뭐예요, 저? 1,700원이에요. 좀 있으면 동전주 되겠어요. 네, 좀 있으면 돈전주 돼요. 네. 저번 주에 범양건양이 거래전지 됐죠? 네. 재건주. 네. 감사 보고서 냈는지 안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하이드로 리튬. 하이드론 리튬은. 근데 좀 답답합니다. 네. 약간 예전에 리튬주 좀 최고로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중간에 횡령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 인해서 좀 하이드론 리튬 아무리 상승해도 보지 말아야 할 종목이 하이드론 리튬입니다. 네. 그리고 리튬 포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 포스는 더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죠? 700. 749원. 이 몽고하고 엮이면 안 됩니다. 와. 지금 몽고하고 엮인 게 하이드론 리튬, 리튬 포스, 금양인데 이게 조만간 리튬 포스가 한창 그 2차 전지 급등했을 때 네. 35,000원이었는데 네, 35,000원까지 갔어요. 지금 7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네. 정체성이 없이 주가가 시체성이 없이 그냥 투심으로만 올라간 것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론 리튬, 리튬 포스, 금양은 분명히 조심해갖고 제가 분명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리튬주에서 살 거면 포스코 엠텍을 사는 게 낫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이 금양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자, 일단은 12월 6일날 공매도 제한 수혜주로 23년도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네. 무조건 3월 30일까지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에코프로빔이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오. 왜냐하면은 공매 창고가 대창고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차 잔고가. 즉 23년도 12월 그 전에는 공매도가 잔여도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3월 30일날 되게 타이밍이 운명 같은 게 뭐냐면은 지금 리튬주도의 자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노스포트가 파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를 제재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쇼커버링입니다. 오. 쇼커버링이에요. 23년도에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23년도에 2차 전지 솔직히 투심으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커버링으로 올라간 게 더 많습니다. 네.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공매도가 시행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나운서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공매도가 재개돼야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되니까 수급이 안 되고 있다. 공매도가 과거에 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다 욕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공매도가 시작되니까 또 다 욕하고 있고. 네. 대체 어디 잔단에다 맞춰서 여러분은 투자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공매도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수익 금액만 생각 안 하고 짧게만 정리한다고 하면은 그게 그걸로 수익인 겁니다. 공매도 탑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2차 전지가 공매도 재개 시 이 상황에 따라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이 장면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 올라간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노스포트가 파산이 되면 유럽에 있는 배터리들이 한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 배터리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대만에서 비행기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불나가지고 화재가 날 뻔했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산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물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어요, 양극재가. 그 코발트가요. 네. 3주 동안 90%가 올랐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체가 이제 광물을 어느 정도 공급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들어가는 니켈, 망간, 그 코발트 그 중에서 하나만 상승해도 2차 전지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와우. 관세까지 맞았잖아요. 그러면 도매 소매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뭐 중국만은 못하지만 제 근처에 이 중국 친구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저 레드 화육이 출신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화육이 아닙니다. 저는 화교? 저 87년도에 춘천남도 보영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관무 자원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관무 자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원이 왜 2분기에 회복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관무 자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2분기에 있는 회복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매도 재개, 공매도 시행 시 낮은 2차 전지부터 유입이 됩니다. 왜? 올라간 게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게 있어야 공매도가 들어오죠. 그러면 조선주 반산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매도가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멸을 했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공매도에 당할 바에는. 네. 그래도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또 올라가요. 올라가고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종목이 예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저도 좀 재미를 봤던 종목입니다. 그때는 그래요. 2,000원, 3,000원, 8,000원대였어요. 오, 네. 네, 그때 우리 아이가 우리 와이프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계속 보유했으면 좋았겠네요.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습니까? 네, 아무도 근데 몰랐죠.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공매도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중국 배터리 법안이 이미 미국한테서 승인이 됐어요. 중국 배터리가 이제 못 쓰는 경우로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호재들이. 아니 사실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이 외면을 받아서 그렇지 너무나도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적인 외교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까지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4월 달까지만 참으시면은 못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쇼커버링은 지금보다 주가가 환경이 더 좋아져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4월까지라는 거는 4월이 시작되면 좋아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 꾹 참고 기다리시면 4월 달부터는 2차 전지주 공매도 쇼커버링의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저희가 거의 한 2, 3주 동안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뭐 2차 전지주들 어떤 종목을 사라는 것이냐, 어떤 종목을 얼마에 공략하면 되는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잠시 후에 저희 방송 끝나고 QR코드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비추시면 통신망 들어오셔서 저희가 잡아드리는 구체적인 종목 전략과 아주 많은 자료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새벽까지 운영하는. 새벽 2시까지 운영합니다. 근데 네. 오늘은 일주일에서 한 번은 월요일은 시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이제 3분 정도 남았어요, 전문가님. 네네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안원수님. 네, 안원수님은 이 경제 방송을 하면서 네. 이 경제 방송을 하면서 뭔가 회의감이라는 게 있고 장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감이요? 네, 회의감 같은 게 있은 적 있습니까? 사실은 뭐 장이 항상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시청자분들 혹은 내가 투자자에 그쳤다면 오히려 이렇게 힘든 상황에만 빠져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라 웃으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버티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아이고 좋은 말 해줬네. 이거 얘기 들으려고 유도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은 네.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내가 왜 이 회의감이 엄청 많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어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우리 방송 끝나고 다음 방송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분한테도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물어볼 수가 없겠구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호가창이 매번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근데 주시장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정치, 생물, 화학적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 부분에서 주가가 빠집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가 있다. 이것보다 이 시장에 대해서 순간순간 어느 정도 시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황에 대해서 알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저는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잠시 종목들이 뭐 약간 좀 혼조세잖아요. 네. 근데 지치지 마십시오.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매번 이렇게 발생되거나 시장 때문에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기예보 보세요. 일기예보도 맨날 틀려요. 네. 50년, 60년 데이터 추적이 됐다고 해도 맨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역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저 역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완벽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패턴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리핑대로 다 적용시켜 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볕들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장이 훨씬 좋아질 텐데 어떤 종목들을 담아서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을 또 키워보고 싶다면 이런 교육 자료들도 저희 통신망에서 받아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